아브라카다브라.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누구든지 홀릴 준비가 되어 있는 한 남자. 입구에서 MC 초이를 찾아주시면 모든 게 한 방에. 그런데 화려한 춤솜씨에 가려져 있던 그의 반전 모습. 현란한 칼질은 기본이고 매서운 도끼질을 하는 이중 생활까지. 눈길 사로잡는 불시원한 서비스. 카멜레온 같은 오늘의 갑부. 안 되는 건요? 없습니다. 못하는 건요? 없다니까요. 그럼 다 돼요? 그럼요. 웰컴 투 나끈 올드. 정해진 방법 따위는 없다. 불러만 주면 어디든 가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든다는 남자. 지금부터 안 되는 것 없고 못하는 것 없는 나끈 씨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오늘의 서민갑부를 찾아온 곳은 경기도의 한 캠핑장. 무더워진 날씨를 피해 벌써부터 계곡을 찾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타난다는 갑부를 찾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는 오산에서 왔습니다. 저희 여기 수원이에요. 저희는 원래 자주 다니긴 하는데 여기는 처음이에요. 아, 여기 장사 좀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이 캠핑장이? 네, 되게 뭐 좀 괜찮던데요. 그래서 온 건데. 손님들에게 합격점을 받은 캠핑장. 그렇다면 이곳의 사장님도 서민갑부 후보 중 한 명. 직접 물어보면 힌트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네. 아, 여기 손님들도 많고 돈도 혹시 잘 버시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왔는데 저희 채널에 서민갑부라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봅니다. 아, 그 돈 잘 벌진 않으세요? 네, 잘 벌지 않죠. 아, 그래서 진짜 잘 버는 사람은 저 안에, 섬 안에 있습니다. 섬 아니에요? 네, 돼지탈 쓰고 있는데요. 그분한테 가시면 정말 돈 많이 버는 분이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네, 그분한테 한번 가보세요. 돼지탈이요? 갑부가 무슨 돼지탈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 멀리 진짜 있습니다. 그 정체가 궁금한데요. 복장 하나로 눈길 제대로 잡은 돼지탈의 주인공.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난 유력한 갑부 후보. 그 정체를 밝혀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채널에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예? 뭐라고요? 저희가 저기 여기 캠핑장 사장님이 여기 돼지탈 쓰시면 돈 잘 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아니시라고요? 도망가는 걸 보니 더 의심스러운데요. 저기 죄송한 살 좀 한번 벗어주면 안 돼요? 벗어주세요. 이제 그만 벗어주세요. 시종일관 장난기 많은 모습을 보여준 돼지탈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 돼지에 살고 돼지에 죽는다는 오늘의 주인공 최낙근 씨입니다. 저는 야외 음식 전문가. 경력 20년 차고요. 한근, 두근, 따끈따끈 최낙근입니다. 출장 뷔페에서도 현장에서 요리를 많이 해주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따끈따끈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낙근 씨의 요리의 장점인데요. 그의 주 메뉴는 바로 통돼지 바비큐입니다. 와, 됐다. 어우, 맛있겠다. 예, 맛있겠네 이거. 우와. 구경하세요. 돼지 엄청 크지? 돼지 엄청 크지? 돼지. 맛보기 전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통돼지 바비큐. 구경 좀 해볼까요? 네, 엉덩이. 엉덩이. 우리가 많이 드시는 갈비, 뱃살, 그리고 전지라 그러죠. 이게 목전지, 이쪽으로 목전지라 그러죠. 목전지 이쪽으로 양쪽으로 와, 맛있겠다. 완전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게 생겼어요. 나 지금 침 떨어지려고 입에서.
아니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게 생겼어. 먹어봐야 돼. 먹어봐야 돼. 통돼지 바비큐 비주얼에 마음 뺏긴 손님들, 이제는 입으로 즐길 차례입니다. 먹기 좋게 살을 발라서 스팀기 위에 올리는데요. 드셔도 되겠습니다. 좀 식사들 하세요. 오픈. 기름기를 쫙 빼고 담백함이 더해진 바비큐. 소리가 바삭바삭하네요. 네, 이게 딱딱해 보여도 씹으면 고소합니다. 체면 차릴 시간도 아깝죠. 입으로 직행하는 음식들. 역시 캠핑장에서 먹는 고기가 꿀맛 아닙니까? 평소에 놀러가서 먹던 고기 맛이랑 좀 차이가 있나요? 소고기인 줄 알았어요. 소고기인 줄 알았어요? 양지가 이렇게 찐 장기름처럼 찐 거 있잖아요. 그걸로 참 생겼어. 기름기가 없어. 뭐라고요? 닭고기인 줄 알았어요. 닭고기인 줄 아셨다고요? 돼지고기인데 무슨 닭? 분명 먹은 건 돼지고기인데 소고기다 닭고기다 알 수 없는 맛 평가를 하는 손님들. 저온에서 11시간 동안 구운 낙듯이의 통돼지 바비큐 클래스. 이 정도입니다. 이제 기름이 빠지니까 닭고기 맛이 좀 나요. 이게 이제 단백질이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게 기름이 많았던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기름이 아예 없죠. 이렇게 육즙이 좀 이렇게 단단해지면서 쫄깃쫄깃한 맛도 있고 담백한 맛도 좀 강한 그런 맛이 나요. 적당한 온도로 정확하게 구워야 이 맛이 나요. 한편 캠핑장 한쪽에서 고기 굽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이 맛에 놀러 오는 거 아닙니까? 신나게 숯불에 굽는 고기. 캠핑장에서 흔히 보는 풍경인데요. 불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막 겉에만 있고 속은 아니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좀 기다려보세요. 이제 좀 구경 시켜드릴게요. 하는 거야 원래. 기가 막히지 않냐? 30년 캠핑 경력의 두 남자. 고수 포스 뽐내며 거침없이 고기를 굽습니다. 한번 드셔볼래요? 아니, 연기가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연기는 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요? 그럼요. 고기 볼 때 연기 안 날 수가 없지. 연기는 당연히 나야지. 연기는 당연하다지만 고기가 점점 까매지는 건 우리만 느끼는 걸까요? 이때 멀리서 지켜보던 갑부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한참을 보는데요. 우리 여기 세이프 왔네. 한번 드셔봐. 돼지고기는 육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선배님 이거 다 끓음이에요, 이거. 그럼 검은 게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끓이면 안 돼. 불도 너무 세고, 세? 네, 세고. 저는 전혀 안 익었어요. 전혀 아니고. 네, 세게. 더 익어야 돼. 먹으면 안 돼, 그거는? 30년 캠핑 경력 자존심에 금이 가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넣고 고기를 씻기 시작하는 낙근 씨.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물 색깔이 새까맣게 변했는데요. 저희가 제조할 때도 만약 끓음이 세게면 저희는 취소해요. 네. 사실은 이런 분진물이 묻어도 저희 제조가 취소돼요. 이런 경우 많으셨죠? 이럴 때 응급처치 들어갑니다. 갑자기 물로 숯불을 끄는 낙근 씨. 불이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물이 올라오면 물로? 일반 물도 되고. 네, 생수 물이에요. 구멍 하나 뚫어서 펼쳐서 숯불은 물을 뿌려도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불이 너무 활활 타고 있으면 물로 불을 죽인 후 은근한 불에서 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고기는 한 번만 뒤집어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건 소고기에만 해당하는 말씀. 돼지고기는 완전히 익혀야 하기 때문에 타지 않도록 자주 뒤집어줘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미 탄 고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물로 한번 닦아요. 물 닦고. 네, 닦아서 네, 다시 한번 구워도 괜찮아요. 바로 굽는 거. 근데 그 다음날은 안 돼요. 근데 고기를 물에다 닦고요? 네, 끓으면서 이거 닦으면 맛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바비큐 전문가의 기술과 캠핑 30년 차의 솜씨.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이거 먹으려고. 이거 먹. 부드럽죠. 훌륭해요. 육즙이 없어요. 아 진짜 다르세요? 아까 선생님이 구우신 거랑 나는 완전 저기야. 뭔데요? 뒤집박죽인데 완전 나는 예, 오늘 한수 제대로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에 가서 한번 써먹어야 돼. 고기 굽는 팁을 전수하더니 어디론가 바쁘게 가는 낙근 씨. 사장님 행사도 안 끝났는데 어디 가세요? 한 군데 더 있어요. 아 행사가 또 있어요? 네. 오늘 두 군데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내가 꼭 가야 돼요. 6월은 성수기라 하루에 최대 6군데까지 출장 현장이 있다네요. 지체할 시간 없이 다음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이게 교회에 오늘 행사 있어요. 오늘은 교회 행사로 100명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데요. 어떤 요리로 채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요리 대신 갑자기 기계를 세팅하는 갑부. 통돼지 바비큐 기계는 아닌 것 같고 뭐를 준비하나 했더니 이번엔 꼬치구이입니다. 미리 구워서 오는 게 아니네요. 현장에서 구워주는, 현장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재료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야외 전문 요리사. 신선도와 맛을 위해 현장에서 만드는데요. 육류는 기본, 오징어, 새우 등 해산물을 포함해 그 종류만 15가지. 세상에. 뭐가 그렇게 멋져요? 좋아하는 해산물들 쭉 있어가지고. 그리고 정성이 아주 그냥 꽃을 폈네. 정성 없이는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길이 무려 10m입니다. 10m의 봉에서 동시에 구워지고 있는 15종류의 음식들. 이 기계는 숯불에 음식이 타지 않도록 높이까지 고려해서 만들었다는데요. 수개월에 걸쳐서 낙근 씨가 직접 제작한 초대형 꼬치구이 기계랍니다. 다양한 요리를 한꺼번에 드셔야 되는데, 예? 분리별로 따로따로 구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야외에서 최적의 타이밍에 모든 요리를 먹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춘 거죠. 그 덕에 생긴 낙근 씨만의 고집이 있는데요. 최대한 요리는 현장에서. 힘들고 번거로워도 그가 가진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밥스테이크, 새우 버터구이 이런 거를 현장에서 해줘야 맛도 있고 이동 중에 좀 약간 맛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현장에서 다 얘기를 해주시죠. 육류는 미리 익히면 육즙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해산물은 신선도의 문제로 현장 조리를 고수하는 거죠. 이거 일단 스테이크가 딱 보니까 그냥 벌써 그냥 침이 입안에 고였다가 막 흘리려고 그래요. 흘리지 마. 눈앞에서 바로 구워지는 고기의 식욕은 200% 증가. 고기 아유 좋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현장에서 요리가 얼추 끝날 때쯤 시간에 맞춰서 세팅되는 음식들. 이건 뷔페 음식들 아닌가요? 고객들이 요구하시는 거 다 해드려요. 골뱅이 무침부터 소세지 야채볶음, 유산슬, 탕수육. 바비큐뿐만 아니라 한식, 양식, 중식 그리고 디저트까지 주문만 하면 어디든 무엇이든 안 되는 게 없답니다. 드디어 낙근 씨의 정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요. 요리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 맛까지 확인한 손님들, 꽤나 마음에 든 눈치입니다. 사장님 명함은 왜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 행사 있을 적에 행사하려고 그때 필요하면 교회에서 식사. 지금 새로운
너무 신기한 약간 신세계 같은 이런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소규모 그 뭐지? 스몰 웨딩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불러서 바베큐만 해도 되게 세상급일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야외 요리라 식재료부터 조리 기구까지 몇 배는 더 신경 써야 하지만 20년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외 요리 장점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신선도, 두 번째는 안전도, 세 번째는 맛, 네 번째는 보이는 것. 현장에서 요리함으로써 약간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요리도 예술이거든요. 저녁이 돼서야 조리 공장으로 돌아온 낙근 씨. 챙겨갔던 조리 도구들을 내려놓으면 그의 긴 하루가 정리됩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했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학생들? 아유,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어차피 뭐. 잘해. 내일은 내일은 보자. 천막 테이블 치고. 스케줄 관리를 해주는 이분 누구신가요? 3시 이후로 천막 치고. 나의 반쪽? 저는 이제 여기에 머슴, 여기는 우리 회장님. 회장님, 실장님이세요, 회장님? 네. 아, 안녕하세요. 이제 옷이 틀리잖아요. 아, 여기 사모님이신 거예요, 저분은? 네. 아. 5월달에. 출장 요리의 안살림을 맡고 있는 미정 씨. 성수기인 요즘 쉬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또 전라도. 실장님이 여기 회사 매출 좀 아시겠네요? 알죠. 5월달에는 한 8천 정도 했고요. 6월달에는 좀 더 많이 하기를 고대를 해야죠. 배 띄울 때 노전다는 얘기 아세요? 아, 물 들어올 때도 오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했잖아요. 아, 머리가 안 좋은가 봐. 아, 사장님 원래 이러세요? 뜬금없는 사자성어가 막 튀어나오고. 사자성어가, 아. 배를 띄워야 노를 줄 수 있는 거지. 물만 들어도 배 없는데 어떻게 노를 줘? 아니에요? 보통 그냥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런 표현을. 배가 없는데 어떻게 노를 줘? 배가 있어야 노를 치는 거야. 배 있을 때 노젓는 갑부의 매출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봄부터 가을까지를 성수기로 잡아 제작진이 추산한 갑부의 연 매출은 약 9억 원. 다음 날 새벽 3시가 채 되기 전 낙근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 시간에 어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돼지 가지러 가죠. 돼지요? 바비큐용 통돼지를 직접 공수하러 가는 길인데요. 1시간이 걸려서 도착한 도축장.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돼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지금이 바로 20년 갈고 닦은 눈썰미를 발휘할 때. 뭘 보시는 거예요? 돼지 상태요. 상태? 어떤 상태로 봐요? 돼지가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는 거예요. 뭐 피부가 이상이 있거나 뭐 잘렸거나 뭐 썩었거나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디요? 아, 이거 상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건 아예 안 해요. 저 예쁜 거 좋아해요. 어떤 게 예쁜 거예요? 어떤 게? 살 빠진 거. 살 빠졌죠? 도축장에 있는 돼지는 이미 좋은 등급을 받은 상품인데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여기까지 온 거죠. 사장님네 돼지는 어느 돼지를 지금 가져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고 낙근 씨의 매 눈을 통과한 20마리 돼지를 엄선. 축산물 등급 확인서까지 챙긴 후에야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출장 바비큐를 시작하고 20년 동안 빼먹은 적 없는 일과입니다. 진짜 냉동된 건 되게 싸게 파는 데도 많아요. 싸면서 질이 좋으면 괜찮겠지만 싸고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싼 거 아닌가요?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갖다 줘요. 네. 근데 그게 싫어서 이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잊으시오. 네. 오로지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낙근 씨는 매주 새벽 이 길을 달리는 수고로움도 마다치 않습니다. 통돼지는 3일 동안 냉장 숙성을 시키는데요. 남아있는 핏물을 제거하고 단단한 육질을 만들기 위해서죠. 이제 바비큐 통돼지를 만들 차례. 그런데 통돼지에 뭔가 작업을 하는 낙근 씨. 자세히 보니 통돼지에 수상한 봉이 꽂혀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인데요. 사장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돼지에 이제 인삼을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요. 돼지 뭘 준다고요? 인삼. 인삼이요? 인삼이 어디 있어요? 춤이 들어가잖아요. 돼지에 인삼을 먹이고 있다는 황당한 갑부의 증언. 정말 봉 안으로 각종 재료들을 넣는데요. 신기하게도 돼지의 살 속으로 재료들이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이제 귀족 바비큐입니다. 뱃속에다가 아마 뭐 맛있는 향료를 넣는다고 해도 겉에다 뭘 바른다고 해서 돼지가 살 속으로 뭘 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특허를 낸 게 그러면 뼈 살 속에다 넣으면 이완과 수축이 되면서 거기 향은 베끼겠구나 생각이 든 거죠. 재료의 향과 맛이 통돼지에 제대로 배도록 낙근 씨가 개발한 방법이랍니다. 돼지의 골격과 뼈 그리고 근육까지 알아야 봉을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는데요. 그래야 재료도 제대로 들어가 귀족 바비큐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특허까지 낸 낙근 씨만의 유일무이한 바비큐 제조법. 그럼 이 귀족 바베큐는 훨씬 비싸겠네요, 일반 통돼지. 굽는 방법도 다르고요. 요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비싸요. 이제 몸값 비싼 통돼지를 구울 차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와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있어요. 굽는 바비큐 기계 장치예요. 아이, 굽는 기계 장치예요? 네. 귀한 통돼지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울 순 없죠. 이 기계 또한 낙근 씨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사업 초반 숯불에 직접 구웠던 통돼지. 하지만 온도가 일정치 않아 타기가 일쑤였는데요. 그래서 수채의 열기를 기계 안으로 끌어와 저온으로 구울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이 기계가 굽는 데는 저희밖에 없을 것 같은데. 통돼지 바비큐 제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계입니다. 낙근 씨가 가지고 있는 통돼지 바비큐 관련 특허만 무려 3개. 제조법과 기계 장치를 개발해 남들과 차별화를 뒀죠. 기계를 만들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뎠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출장 바비큐로 한창 주가를 올릴 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비큐입니다. 사장님, 저희 예약했던 거 취소 좀 해주세요. 저희 행사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밀려드는 취소 전화. 네, 감사합니다. 바비큐입니다. 저희 17일 행사 못할 것 같아요. 취소해주세요. 네, 메르스 상황실입니다. 어제 부산 병원에서 한 명의 메르스 감염 환자가 추가돼 총 18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낸 낙근 씨. 남들 흔히 얘기하는 사채를 빌렸죠. 애들 얼굴도 줘야 되니까 그냥 빌리는 거 좀 더 빌린 거예요. 그때 맞는 거야, 저거. 미친 거죠. 저 정상적인 사람은 저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정상적이지 못해서 들떨어져서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노력밖에 없다고 믿었죠. 1년 동안 바비큐 기계 개발에 매진한 낙근 씨. 남들은 말렸지만 사채까지 쓰면서 기계에 투자를 했고 그 결과 한 번에 12마리까지 구울 수 있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바비큐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기계를 부셨고 무수히 많은 실패를 했고 없는 돈에서 쪼개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기계인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그 기계 때문에. 갑부의 보물들 속에 들어갑니다. 야외용 바비큐 구이 기계를 비롯해
바비큐를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스팀기, 통돼지의 각종 재료들을 쏙쏙 넣을 수 있는 바비큐 주사기, 그리고 바비큐 구이의 1등 효자 바비큐 대량 구이 기계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m 대형 꼬치구이 기계도 있죠. 매출도 기계 덕을 톡톡히 봤는데요.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곤두박질 쳤던 매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바비큐 기계를 개발 후 회복할 수 있었죠. 저온에서 11시간을 구운 후 180도씨에서 굽는 기존 방식과 달리 120도씨 저온으로 은근히 구워 황금빛 자태 자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떼어낸 낙근 씨. 돼지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 까만 줄은 뭔가요? 이게 지방층, 지방들이 타서 빠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지방이 쭉 빠진 흔적들. 막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지방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살이죠? 기름 없죠? 살이에요? 살이잖아요. 네, 살이죠. 예. 이게 이렇게 굽기 전에 3cm였던 지방층은 0.1cm로 확연히 줄었습니다. 통돼지 무게를 비교해봐도 전과 후 무려 53%나 감소. 참 기특한 결과네요. 저온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보면 조금씩 얇아지면서 지방분이 다 빠지니까 어디 내놔도 다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저는 자부심이 되게 좋아요, 돼지고기. 여름이 다가오면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 한약 재료와 채소가 들어간 귀족 바비큐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 사장님 여기 어디예요? 캠핑장이에요. 귀족 바비큐를 주문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30명 좀 되는데. 조리 공장에서 1차로 구운 귀족 바비큐를 이제 현장에서 손님들에게 선보일 차례입니다. 현장에서 마무리로 한 번 더 구우면 몸보신용 바비큐 완성.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우. 압도적인 비주얼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고객님이시죠? 아, 고객님이요? 네, 주문하신. 일반 바비큐는 많이 먹어봤잖아요. 근데 이걸 특별해서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같은 모임에 계신 분들 중에 몸이 좀 허약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뭐 좀 저요. 몸보신 하시려고. 아, 그러세요? 요새 많이 부실해져가지고. 이제 통돼지가 품은 비밀을 밝힐 차례입니다. 껍질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건 바로 인삼. 저온에서 구워서 형태 그대로 통돼지 속에 남아 있습니다. 겁나 맛있네. 인삼하고 고기하고 한 거거든요. 안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걸 또 남겨요 그래. 아주 연한 맛. 인삼향이 가득합니다. 힘이 막 나요. 네. 인삼에 대추, 밤, 마늘 그리고 각종 채소들까지 살 사이에 쏙쏙 박혀 있어 비주얼은 기본이고 건강과 먹는 재미까지 살렸습니다. 일석삼조의 보양식 바비큐 입맛에 맞으시나요? 아주 육질도 부드럽고 산냄새도 나고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들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먹어보니 담백하고 느끼하지 않고 좋았어요. 아, 그래요? 일반 출장 요리가 아닌 출장 바비큐를 주 메뉴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탈피하자. 차별을 두자. 초밥 빼. 위험해. 그 냉동되어 있는 초밥 먹어봐 맛있다고. 내가 바로 만들어서 집에서 먹은 것처럼 맛있겠다는 얘기 듣게끔 안정성 높고 통돼지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좀 보이는 쇼잉이 강한 것들 이런 걸 하자 해서 차별화를 시켰죠.
캠핑장이나 야외 행사만큼 주문이 많은 곳이 바로 대학교. 오늘은 체육대회가 있는 날인데요. 요즘은 술문화 대신 파티 형식으로 바비큐를 많이 주문한답니다. 출장 요리라서 낙근 씨가 더욱 신경 쓰는 게 있는데요. 바로 위생이랍니다. 동주야, 이리 와봐. 뭐냐? 어? 다 닦아. 이게 손님들이 봤을 때 뭐라 그랬어? 저희 고소공고 완료됐고요. 네. 건주야, 봐봐. 백도 나왔어요. 예뻐? 짱을 넣든지 잡아서 반만 넣든지 그러니까 손님들이 안 보이게 이렇게 보여. 다 끌리고. 직원들에게 한 차례 묵직한 잔소리를 한 후 장난을 치는 낙근 씨. 직원들과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이게 큰아들이고요. 아, 큰아드님이세요? 직원이 아니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냥 직원분 아니었어요? 직원이요? 직원이죠. 네. 월급 받으니까. 근데 많이 혼나시던데. 많이 혼나죠. 잘못하니까. 아, 큰아드님 동생분도 계세요, 동생? 네, 동생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요? 여기 저보다 못생긴. 아, 동생분이셨어요? 네, 동생. 아, 그냥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아, 어저께 제대했어요. 같이 하는 거죠. 하루에도 여러 건의 행사가 있는 출장 바비큐 요리. 그래서 조리기구와 음식 세팅은 두 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네요. 행사 2시간 전 바비큐 기계에 수출을 넣어 고기 구울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수출 아래가 아닌 옆에 넣습니다. 그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다 수술 밑에다 넣잖아요. 예, 수술 보통 고기 밑에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끓음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뭐 벤제민이나 뭐 발암 물질들이 있으니까 양쪽에서 펴서 반사열로 굽는 방식이에요. 아, 반사열로. 고기 바로 밑에 숯을 두면 익으면서 기름이 떨어지는 게 당연지사. 그러면 그름이 올라와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숯을 옆으로 놓고 간접적인 열로 고기를 굽습니다. 이거 보시면 끓음 하나 없잖아요. 끓음이 있어요? 낙근 씨가 자부심 가질만 합니다. 오늘은 학생들 대상이라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등 여러 종류를 준비했는데요.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까지 사로잡아 학생들 줄이 끝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와, 졸업생. 야,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게 여기 오셨어요? 아, 진짜 좋으니까 후배들 시켜주고 고맙습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회사니까. 낙근 씨와 반갑게 인사하는 학생들,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아, 사장님 아세요? 아, 저 작년부터 계속 건축과를 하면서 회장, 전 회장. 네, 이게 현회장, 전전회장. 인수인계를 하면서 업체가 좋으니까 신용을 하니까 아, 이 업체 괜찮다. 너가 비교해보고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거 매년부터 하니까 같이 진행해보면 좋다. 그래서 MT 때도 하고 다음 때도 하고 너무 고맙죠. 사실 낙근 씨에게 대학교 행사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약 20년 전 식당에 식재료 배달을 하던 낙근 씨. 네, 안녕하세요. 파 가져왔어요, 파. 제사장 왔어? 그거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00원. 있어. 하루하루 배달 일을 하며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주변 식당에 배달을 갔는데요. MT를 가는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너 국자 안 챙겼어? 아, 국자 안 가져왔다. 너는? 네가 가져오기로 했잖아. 학생들 뭐 때문에 그래요? 저희 MT 가는데 국자랑 고추장 안 가져와서요. MT에서 학생들이 직접 요리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틈새 시장이라 확신한 그는 식당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야외 요리 배달을 시작했고 점점 자신만의 메뉴를 개발, 바비큐를 주 메뉴로 세우게 됐습니다. 소문이 돌아가고 학교에 금요일마다 이제 동아리 MT들 가는데 과 MT하고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는 애들이 언제도 시키면 동아리 방이나 과에서 모였을 때도 시키고 축제 때도 시키는 거야. 그거를 한 거다. 오늘 하루만 두 군데의 대학교 행사가 잡힌 낙근 씨. 그런데 거대한 기계가 눈에 띕니다. 이건 가마솥 아닌가요? 남들랑 똑같으면 나나 뭐 저기 중국집에서 배달하시는 분이랑 뭐 치킨집에서 치킨 배달하는 분하고 똑같잖아요. 힘들어도 현장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간 만든 볶음밥을 만들어주고 싶어 이 고생을 하는 거죠. 시험 기간이라 학생회에서 준비한 간식 행사라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가마솥 바비큐 볶음밥. 조리 공장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가져올 만도 한데 어김없이 학교 운동장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한쪽에서 보고 있던 학생 장갑을 끼더니 도전해 봅니다. 패기 있게 시작하는데요. 또가 다르네. 야. 요번 뭐예요? 알고 보니 취사병 출신이라 추억 삼아 한번 해본 거랍니다. 사장님 일 안 해주고 괜히 시키시는 거 아니야 학생한테? 아니요, 추억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힘들어요. 정성이 들어간 만큼 그 맛이 기대되는데요. 때 아닌 가마솥 등장에 한 곳으로 쏠리는 학생들의 시선. 학교에서 이렇게 그냥 쉽게 볼 수 없는 건데 그냥 좀 이렇게 하는 행사도 되게 색다른 행사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때요? 미래가 예상이 돼요. 어떤 미래요? 살짝 취사병 쪽으로 빠질 듯한. 아직 군대 안 갔어요? 2학기 때 가요. 아, 2학기 때 가요. 더 드릴까? 무대 가니까? 네네네. 2배. 맛있는데요? 아, 맛있어요? 네. 아. 새콤달콤. 군대 가서 먹어야 밥인데. 아마 해드시고 시험 해보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졸릴까봐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주문 들어온 양은 300인분. 하지만 낙근 씨가 준비한 양은 400인분입니다. 자식 같은 학생들을 위해 충분히 준비한 거죠. 맛과 양 모두 정성스럽게 준비한 낙근 씨의 마음을 아는지 학생들 입맛에도 맞는 것 같죠? 정말 돼지가 여기서 살아 숨쉬는 것 같고 김치가 그 아삭함이 저의 전도엽을 자극해가지고 정말 황홀합니다. 아주 그냥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왜요? 이렇게 큰 곳에서 이렇게요 삽으로 삭삭하는 게 정말 멋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까지 사로잡은 가마솥 볶음밥. 낙근 씨의 전략이 통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 행사가 있다고 해서 온 낙근 씨. 오늘은 음식이 아닌 맥주와 테이블 세팅을 하는데요. 어서. 그렇지 거기서 나야지. 누구야? 너 이렇게 늙어졌어. 형 같아. 내가 여기서 다시 사업 시작했어요. 여기서요? 네. 주변 형들이 많이 도와줘갖고 동생들이 많이 도와주고. 사실 이곳은 24년 전 식재료 배달을 하며 살던 동네입니다. 그 당시 무일푼이었던 낙근 씨. 식재료 납품을 시작할 수 있던 것도 동네 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내 자랑 타고 다니는 거. 맞아요. 자전 타고 되지. 동네 채워가지고 좀 열심히 너무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 그냥 많이 도와주고. 도와줬어요. 항상 하면서 그냥 뭐 내일같이 하니까 내일같이 하고 마을 저기도 행사 때마다 뭐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고 같이 이제 상부상조 하니까 어려울 때 그냥 돈도 도와주고 돈도 많이 금전으로도 도와주고. 아, 동네 분들이요? 돈도 빌려주고. 아 나 저도 빌려줘가지고 한 몇 년 만에 봤어.
아 받긴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생활했어요. 진짜 어렵게 힘들게 했어요. 만나도 될 거. 낙근 씨네 가족은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수억 원의 빚을 진 신세였습니다. 사연은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대 후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과자 유통 사업을 시작한 낙근 씨. 처음엔 동네 작은 가게에 과자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콤한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최 사장, 우리 공판장에 과자 좀 납품해봐. 우리가 일주일에 한 1,000만 원씩 정도 팔아줄 테니까 해줄 수 있어? 감사하죠. 팔아만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욕심부린 거죠. 편하게 장사하려고. 한 대형 매장에 한 차를 다 내리고 1,000만 원, 500만 원 예상 주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거야. 너무 쉽게 돈을 번 거예요. 너무 쉽게 벌라 그랬고.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대형 매장에 외상으로 과자를 납품한 낙근 씨. 하지만 죄송한데 결제가 이번 달, 저번 달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거 좀 부탁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미안한데 우리가 좀 힘들어서 다음 달에 줄게. 다음 달에. 요즘 우리도 수금이 안 돼서 힘들어. 그렇게 수개월 동안 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금만 쌓여갔는데요. 그런데 거래를 하던 대형 매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이게? 여기 사장님 돈 갖고 날랐대요. 몰랐어요? 결국 부도를 맞고 4억 원의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은 하늘에 12번이에요. 진짜 눈 뜨기가 싫었어요. 눈 뜨는 게 귀찮았다니까.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잘 견뎠어요. 힘들었던 시기,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여기? 어머니 뵈러왔죠. 어떤 분이 어머니세요? 어머니. 내가 아니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오셨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모두 부부를 반기는데요. 크게 행사를 오셨다고. 행사했다고? 무슨 행사요? 아니 노인들 다 잡숴가고 고기에 떡에 그냥 별거 다 부페를 다. 아무리 어머니께 잘해드려도 부족하다는 낙근 씨. 없는 살림에 장남이 사업한다고 전 재산을 내어준 분이셨습니다. 학교 졸업해갖고 개인 사업 몸으로 뛰어들어갖고 여기서 사기당해갖고 뭐 녹화에서도 음으로 받아갖고 하나도 못 받았지. 또 어떤 놈들한테 또 하여튼 좀 사기 당했어. 조금 더 해준 놈을 갖고. 그래서 그냥 내가 막 죽으러 가자고 그랬지. 죽자고 죽은 게 낫다고 차라리. 어머님도 그럼 지금 와서는 그때 안 죽길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렇지. 안 죽고 잘 죽었으면 뭐해. 그 시방은 누가 죽으려고 뭐 텔레비전 그런 건데 그래요. 아 이놈아 죽지 말고 살아라. 나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웃으며 얘기하는 과거가 됐지만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은 평생 가겠죠. 나도 7만 원인가 8만 원 해주고 얼마 안 돼. 어? 쓰셔. 접대 줬는데 또 줘? 자꾸 받아요. 아니 접대도 주고 와서 30만 원 주고 왔는데 또 받아야지 뭐 주고 안 받아. 바로 드시네요. 오고 지오고는 엄마 저 돈이 없는데. 냅둬. 없으면 나. 이런 날도 돈. 오늘 땡 잡았네. 어머니 마음고생 많이 시켰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마음고생 시킨 거 생각하면 뭐 말로 다 표현 못해요. 많은 죄를 졌어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 중에서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조리 공장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마련한 집인데요. 사장님 집 엄청 넓으네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넓게 보이는 거죠.
이게 뭐 옛날에 요만 데서 샀어요. 여기 딱 4시. 요만한 거. 네, 사실 이렇게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궁궐이죠. 갑부의 궁궐 같은 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 사업 시작 후 네 식구가 원룸에서 지내길 10수년. 드디어 8년 전 처음으로 번듯한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있습니다. 고마워. 한 달도 수고 많이 했네. 이게 뭐예요? 반값에 반값. 방에 들어와 자잖아요. 밥은 회사에서 아드님이요? 예. 아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반값? 성인이니까. 얼마씩 내고 계세요 지금? 저요? 20만 원인데 오늘은 지금 좀 딸려서 8만 원 넣어드렸고요. 12만 원 이제 다음 주에 드리려고요. 이렇게 맞춰봐. 이거는 다음에 나서. 내가 이 시간에 채워서 갖고. 이게 그때 내가 네. 야, 나 월급 받았잖아. 월급 안 받았어? 월급 받았는데 레슨비 내고 20만 원이 나요. 근데 5만 원 이제 여자친구랑 주면서 왜 찾지? 한번 빚을 지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연결돼. 그러면 계속 늘어나면 서로 갚을 길이 없어. 아들에게 이토록 금전 관계에 대해 엄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 한쪽에 숨겨뒀던 가방을 꺼내온 낙근 씨. 20년도 넘은 가방이라는데요. 그 안에 소중히 모아둔 종이는 다름 아닌 어음수표입니다. 물건 좀 가져온 건데 이런 것들이 한 3, 40장 됐을 거예요. 1,000만 원짜리 비 아니라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에이. 어음을 보면 과자 유통업 시절 사업 확장에만 욕심을 부린 자신이 생각난다는 낙근 씨.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보관해뒀답니다. 그 빚은 다 갚았고요. 다시 또 빚을 지죠.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지금 자산은 그럼 얼마나 모으셨어요? 뭐 공장 한 10억 될 거고 차 있고 집 있고 그 정도죠. 출장 바비큐로 차근차근 모은 갑부의 자산. 건물 부지와 집을 포함해 13억에 달합니다. 과자 유통 사업을 실패했을 때도, 메르스라는 절망적인 사태가 왔을 때도 네 식구는 항상 함께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 더욱 단단해졌다고 말하는 가족.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내일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출장 바비큐를 의뢰한 고객과 의견을 나누는데요. 제가 그럼 기수별로 하나씩 체크해야 돼요. 요분은 누구세요? 제가 이번에 총동문 회장입니다. 회장님. 총동문 회장이요? 예, 여기 주최하는. 대형 초등학교. 근데 사실 우리가요, 각 기수마다 싸왔었어요, 음식을.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에 있는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잘 먹는데 잘 먹고 못 먹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그냥 회비를 걷고 총동문에서 할 테니까 몸만 오시라고. 그래서 유능하신 우리 저 채널권 회장 사장님한테 내가 또 섭외를 했죠. 아 유능하신. 네, 유능하신. 높은 곳에 올라와서 음식 만들 장소를 물색하는 낙근 씨. 항상 자신감 넘치던 그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초등학교 동창회 출장 바비큐를 의뢰받은 낙근 씨. 골똘히 생각에 잠깁니다. 이 텅 빈 운동장에서 500인분의 식사를 마련해야 되니 막막한 걸까요? 아 근데 여기 유통장이 허허 벌판인데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해요? 저희가 오면은 여기가 축제장이 되고 레스토랑이 되고, 네,
쫙 한번 이따가 한번 지켜보시죠. 그렇죠. 갑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식당이 되기 마련이죠. 오늘은 총동문체육대회라 천막까지 낙근 씨가 준비했는데요. 사실 낙근 씨는 출장 바비큐 요리뿐만 아니라 행사에 관련된 무대도 함께 설치해 준답니다. 텅 비어있던 운동장이 2시간 만에 이렇게 근사한 행사장으로 재탄생됐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바비큐 세팅에 여념없는데요. 이럴 땐 낙근 씨의 왼팔 노릇을 톡톡히 한답니다. 바비큐의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에 이끌려 금세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요. 이건 뭐예요? 공대리 바비큐 목살 삼겹살. 이건 뭐야? 우리 친구도 하나 주세요. 친구 너무 맛있네. 어머 감사합니다. 어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주 만족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우세요? 어떤 부분이 좀 만족스러우세요? 아유, 그전에는 기술별로 이걸 우리가 해 먹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편하고 삼겹살 먹을 것도 많고 아주 좋은데. 손님들이 만족해하는 것을 확인한 후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지는 낙근 씨.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다른 행사장이라도 가는 걸까요? 평소 복장과 달리 모자와 선글라스까지. 그런데 그가 잡는 건 조리 도구가 아닌 마이크? 지금 여기서 마이크 잡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MC 봐야죠. MC요? 네. 만약에 이제 비용이 많이 없는데 MC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좀 저렴하게 해드리면서 행사를 맡았어야 돼요. 출장 요리사라고 음식만 해야 하나요? 소품 세팅부터 MC까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잘 들어. 스톱! 자, 2급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쪽도 2급 넘어가시면 안 돼요. 체육대회에 필요한 게임 아이디어며 소품까지 낙근 씨가 모두 준비한 건데요. 들어가지 마. 대결. 자, 가자. 즉석 댄스 대결로 분위기 살리는 센스까지 명예 MC가 따로 없죠. 5년 전 우연히 대타 MC를 했던 경험으로 종종 행사장에서 진행을 맡는 낙근 씨. 스쳐 지나가는 일상도 그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고해전 물은 썩어요. 움직이지 않는 물고기는 잡혀먹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뭐 일이 없어도 움직여야 되고 일이 없어도 뭘 만들어야 되고 일이 없어도 뭘 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돼요. 저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무대도 하고 음향도 보고 MC도 볼 수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온 것 같아요. 낙근 씨는 말합니다. 멈추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모든 경험은 축적된다. 그리고 그 경험은 결국 성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파트 2 숲속에서 끊임없는 개발로 자신만의 성공 방법을 찾아낸 낙근 씨.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서민갑부 점점 산으로 간다. 상남자 스멜 물씬 거친 현장을 누비는 한 남자. 안 돼, 그거 위험해요. 나. 야야야야야! 물 넘어간다. 비켜! 나무의 밑을 살아? 나무에 죽고 나무에 사는 27년 인생. 이거 하나로 연매출 8억 정도 합니다. 새로운 나무를 만드는 창조의 신. 진짜 사나이 영번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